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 같은 경우에 어디가 헷갈리는 거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기억 뭐예요? 기억은 거짓인 명제죠. 맞아, 아니야? 이게 틀렸잖아, 맞지? 4가 5보다 작다는 틀렸죠? 거짓인 명제입니다. 니은은 뭐예요? 니은은 x가 얼마야, 이거? x가 2분의 5일 때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x가 2분의 5일 때는 참이 되고 반대로 x가 2분의 5가 아닐 때는 거짓이 되죠. 이런 식으로 진리집합이 존재하는 이런 문장이나 식을 뭐라고 한다고? 이렇게 참이 되고 거짓이 될 수 있는 게 집합으로 끊어서 표현할 수 있는 애를 뭐라고 한다?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요. 자,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라고 주장하면 x가 여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 x가 1이니까 포함관계가 반대죠. 그래서 이게 부분집합이 아니면 틀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거짓인 명제라고 하는 게 맞죠. 진리집합 얘기가 없잖아 얘는. 1번, 2번 틀렸어요. 왜 틀려 그런 거를. 안타깝네. 미열은요? 동의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이건 뭐죠? 그러니까 동의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헷갈리죠?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거든? 이렇게 안 평행해도 이거 동의각입니다. 네. 근데 안 같죠? 설명을 하잖아. 들어봐봐. 동의각이라는 거 우리가 동의각이라고 배우고 있는 게 평행한 직선이 있고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서 얘 둘이 같다고 외우고 있는데 네. 이거가 동의각이긴 한데 이 직선이 평행해야 되는 조건이 동의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동의각은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애가 동의각인데 평행할 때 같다는 성질을 가진다라고요. 중학교 때 정확하게 안 배우고 와서 그래.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가고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간 상태에서 이렇게 지나가. 그럼 얘랑 안 평행하니까 크기가 다르죠? 근데 얘랑 동의각은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맞다고요. 근데 우리가 동의각 중에서 평행선에서의 동의각은 크기가 같아요라고 외우는 거라고. 정확하게는 그렇게 공부를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알겠죠? 그러니까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거짓인 명제죠? 맞지 준영아? 네? 리을이 거짓인 명제 맞아 아니야? 네. 그 다음 미음은요? 그냥 개소리죠. 자, 주관적인 조건은 뭐 아예 얘기할 건덕지 자체가 없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살기 좋은이라는 문구는 맞죠?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제인 거의 개수니까 참이든 거짓이든 따지지 말고 명제인 거 자체를 몇 개? 하나, 둘, 세 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3번 보시면 P라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나P가 있고요. 나P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는 정수 X의 개수가 7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 나P는 뭐죠? 4x제곱 마이너스 8nx 플러스 4n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 0보다 작다를 푸는 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쵸 여러분?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면은 이제 우리가 4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요. 맞죠? 맞습니다. 인수분해가 되죠? 네. n-2분의 k랑 n 플러스 2분의 k로 쪼개질 겁니다. 그래서 x범위가 아이고 힘들어. 이거랑 이렇게 되는데 맞습니다. 여기서 여기 포함되는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게 해달라? 7개가 되게 해달래. 그러면 사실 여기 지금 n이 정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n이 당연히 하나 있고 양쪽으로 3개씩 양쪽으로 3개씩 나와야겠죠? 네. 그리고 얘가 안 들어가게 여기 딱 결치게 요 n 플러스 2분의 k가 걸쳐져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래서 2분의 k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쵸? 맞니 얘들아? 그럼 K 범위는 6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걸 만족하는 K, 7, 8의 합은 15가 됩니다. 요런 내용 같아요.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명제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치? 맞습니다. 부등식을 못 풀고 있는 거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명제가 단독으로 어렵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어렵게 나온다는 방법 자체가 이런 부등식 같은 놈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가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해서 10까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A가 있어요. 근데 두 명제가 참이되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가는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 거죠? 자, 어떤입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맞아, 아니야? 그치?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봐봐. 지금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스몰 a가 2분의 1 A 제곱이 스몰 a의 원소가 되는 게 어떤이니까 적어도 하나는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봐봐. 요게 짝꿍 이루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근데 2분의 1이 있다 보니까 A가 짝수여야겠지? 그래서 2 넣고 짝꿍 하면 누구야? 2 자기 자신이지? 이 A가 2면 네. 스몰 a가 왜? 두 제곱 A에 접근다가 아니라 U에 전체 집합에 접근다. 아 이게 U예요? 아 이구나 미안. A가 아니에요. 미안. 그러면은 2가 넣었을 때 돼요 안 돼요? 되죠? 4도 되죠? 8도 6도 되죠? 8도 되고 10도 되나요? 이게 아니지? 어디부터 안 돼? 요 뒤는 안 되지. 범위 10 넘어가니까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짝수 중에서 요 두 놈만 돼요. 맞니 얘들아? 요 두 놈만 되는데 어떤이니까 이 둘 중 적어도 하나를 가지는 거니까 사실 이런 거죠. 2 가지고 4 안 가지거나 2 안 가지고 4 가지거나 또는 이잖아. 그치 얘들아? 네. 둘 다 가지거나 요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얘기하는 게 가죠. 나는 어때요? 자, B가 들어가는 원소라고 쳤을 때 이제 B제곱 마이너스 7B 빼기 8은 0보다 작다야.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야 얘들아? B의 범위가 얼마 사이? 마이너스 1과 8 사이. 마이너스 1과 8 사이인데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8 사이니까 사실 B라는 애가 1부터 7까지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이게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1부터 7까지는 괜찮고 8부터 10까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얘기도 녹아 있는 거라고. 근데 얘들은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인 거잖아. 그치? 네.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와 관련된 건 몇 가지? 3가지 가능성이 생기고요. 맞지 얘들아? 맞습니다. 이사를 뺀 1, 3, 5, 6, 7은 5x를 하니까 2에 5제곱해서 32가지고요. 이 둘을 곱해서 최종 정답으로 96을 쓰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그 윗놈들 8, 9, 10은 x로 확정이고요. 맞죠 여러분? 이렇게 푸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예요. 필기하세요.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고요.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재밌잖아, 그치? 이 정도 돼야 그래도 좀 고민하는 맛이 있지. 약간 명제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수수께끼 같은 맛이 좀 있죠. 자, 5번. 두 명제가 모두 참이래. 근데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봐봐요. 아이고.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작은 범위에서 어떤이고요. 어떤이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a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참이 되게 해달래.
일단 요 내용 맞죠 여러분? 맞네 얘들아? 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거 보세요. 요거 뭐 부정으로 바꿔서 풀려고 하면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그냥 요거는 이제 요거를 부정 표현이 거짓이다라고 바꿔서 풀어도 되긴 되는데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푸는 것보다 일단 그냥 푸는 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요 범위에 있는 어떤 놈, 한 놈이라도 요 조건을 만족하길 바래. 그치 얘들아? 맞습니다. 그러면 A가 지금 원래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0이랑 A를 그대로 가지고 아래로 몰록한 2차 함수예요. 근데 요 놈이 어떤이 들어가려면 일단은 A가 이쪽 편에 있어야겠죠? 0보다 맞지? 맞습니다. A가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마이너스 1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만족하지가 않겠죠? 네. 어떤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맞아 아니야? 반대로 그러면 관계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꽤 많은 아이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림상으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일 때 딱 하나 나오죠? X는 마이너스 1 하나 나오잖아. 그치 얘들아? 네. 그리고 많아지면 꽤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질문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요 그러면 아니면 이거를 이 명제를 자, 집중. 요 명제에 부정이 거짓임을 밝혀도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명제의 부정은 뭐예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꾼다고 했죠? 여러분 일단 요 놈은 범위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요거의 범위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요거는 전제 조건 같은 거라서 그대로 있고요. 어떤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모든으로 바뀌고요. 이거의 부등호 방향은 바뀌겠죠. 요거는 나피가 되는 거니까. 자, 모든이 어떤이 모든이 되고 P가 나피가 돼야 돼요. 그쵸? 근데 난 요게 거짓이길 바란다. 뭐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은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은 똑같은 얘기가 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데 0이랑 A 잡히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얘가 다 0보다 크지 않게 만들어 주려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방금 그림처럼 또 돼야겠지. 맞아 아니야? 이렇게 돼야 요 구역에 있는 거잖아. 0부터 맞아 아니야? 요 구역에 있는 모든 애들의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딱딱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안 들어가고 삐져 나와야 되는 거니까 같은 얘기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보다는 그냥 푸는 게 편하긴 하네요. 그 우리가 무슨 판별식 같은 거 써서 푸는 게 아니라서 그래. 범위가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명제에 대해서 참이되는 A값 범위가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 거 해봅시다. 정신 차리고. 자, 두 번째 거 X가 2보다 크다 이고요. 모든입니다. 그 상황에서 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여러분 요게요 그래프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Y는 X 플러스 A면 마이너스 A를 기준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근데 얘들아 그래서 이게 0보다 큰 영역이 여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풀면 X가 마이너스 A보다 크다야. 근데 이거 뭐지? 이거보다 수직선이 낫겠네 그러면. 자, 수직선에서 봐봐. 마이너스 A보다 크다인데 요거보다 큰 애들이 다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쏙 들어가면 되나요? 맞아 아니야? 이렇게 쏙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2보다 큰 모든 X가 이걸 만족할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A보다 2가 크면 되고요. 같아도 돼요 안 돼요? 같아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삐져나오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럼 A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만족하는 A 값은 누구랑 누구?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몇 개? 두 개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거의 부등식 문제처럼 돼버리는 거야. 명제 내용이긴 한데 특히 모든이나 어떤 같은 게 들어가면 더더욱더 여기서 되게 좋아진다고.
자, 그리고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이거는 그냥 자, 여러분 정신 차려. 자, 계산하면 되죠. 네. 빨리 얘들아. 맞습니다. 자, 하나씩 해봅시다. 6번. 이거 그냥 말은 좀 어렵게 쓴 건데 P이면 Q에다가 참이면 1을 주고요. 거짓이면 2라는 값을 가지는 구조예요. 그쵸? 그럼 일단 첫 번째 F, P, Q는 어떻게 돼요? P이면 Q이다잖아. 근데 P가 뭐야? P가 어떤 상황이야? A가 B와 교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면 A가 B와 C의 합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얘들아?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거짓이요. 응? 거짓이요, 거짓. 이게 우리가 거짓이라고? 아니 그림을 생각해봐. A가 B랑 C의 교집합의 원소면 합집합의 원소겠죠 당연히. 참이죠. 무작이야. 참이니까 얼마 나와야 돼? 1 나오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치? 두 번째 거 not P. 지금 이게 봐봐 얘들아. 이거 여러분 도움을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할게요. not Q하고 not R이야. 그치 얘들아? 그치 얘들아? 그럼 이게 주장하는 바가 not Q이면 not R이다 라고 해서 나오는데 오늘 배운다고 했던 그 배우를 생각해보면 R이면 Q이다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했어요. 요게 지금 진리집합이 Q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집합 한 번 더 씌우면 부분집합 관계가 뒤집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같은 표현이라고 했어. 그치 얘들아? 집합에서 이 표현과 이 표현이 같은 표현이라고 했고 그래서 요거를 지금 맞는지 거짓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면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A가 B의 A가 B의 부분집합이거나 또는 C의 부분집합이면 당연히 합집합의 부분집합 되는 거 맞나요? 아닌가요? 맞죠 여러분? 이것도 참이니까 1 나옵니다. 참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것도 똑같아. 봐봐. 이거를 내가 나피면 나달이다를 푸는 건데 이걸 풀기보다 뭐가 편하다고? R이면 P이다를 보는 게 편해진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R이면은 P라고 주장할 수가 없죠. 왜냐면 생각해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A가 있다고 생겼어. 그럼 얘가 교집합의 부분집합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니까 얘는 2를 가지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 1 더하기 2 더하기 6인가요? 그래서 답이 9가 나옵니다. 요런 내용이에요. 야 그만 자라. 다 맞추고 자는 거면 모르겠는데 틀리신 분들은 좀 자지마. 다 맞췄으면 뭐 다 고쳤어요. 다 고쳤다고? 네. 야 설명서 들어 틀렸으면 그래도 준영아 네가 완벽하게 이해해서 누군가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레벨이 아닌 이상은 다른 설명도 들어보는 게 좋아. 알겠지? 준영이 뿐만 아니라 나머지 친구들도 정신 차리세요. 자 8번 봅시다. 말이 되게 많아. 잘 봐. 여러분 X가 U의 부분집합이다. 이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라. 그치? X가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뭐 얘기 안 해도 알고 있던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을 할 때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전제 조건은 그냥 그대로 주는 겁니다. 아까 그 범위처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그대로 주시고 끊어보자고요.
일단 문구들을 끊어볼게요. 어떤이라는 문구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떤 x에 대하여 p 그리고 not q이다 라는 명제, 한 덩어리짜리 명제가 나온 거야. 근데 이 명제가 뭐래? 거짓이래. 그럼 이 명제가 거짓이라는 말은 이 명제의 부정이 뭐라고? 참이겠죠. 그럼 이 명제의 부정은 뭐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이 명제의 부정은 모든 x에 대하여, 맞지? 네. 나피 또는 q이다가 되겠죠. 이 전체에 not을 붙이는 건데, 여집합을 씌우는 건데, 그럼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이게 참이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얘들아? P의 여집합, 합집합 Q가 뭐가 된다? U. 응? 전체 이게 전체 집합 U가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럼 답이 몇 번이야? 3번이야. 됐습니까? 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잖아, 그치 얘들아? 맞습니다. 왜? 뭐 이상한 거 있어? 됐습니까 여러분? 네. 피곤해.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P가 Q 안에 들어가 있는. 응?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하는 거 맞나요? 네. 보통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P가 아닌 애들이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의 이제 원소들을 다 가지고 있고 추가로 이제 조금 더 늘고 있어서 합집합했을 때 별일이 없는 거잖아.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집합종 내용이랑 명제를 떼놓고 낼 수도 없고 이걸 공부하거나 문제를 풀 때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9번. 여러분 들어. 자, 두 조건이 모두 참이되도록 하는 두 양수 AB의 값에 뭘 구해라? 합을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P면 not Q이다가 참이래. 네. 그러면 P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인 거죠. 네. 자, 동시에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근데요, 이거요, 이 상태로 뭐 둬도 되고 아니면 not Q이면 P이다로 바꿔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고 했죠. 이게 참이면 이것도 참이라고. 그치 얘들아? 네. 대우를 배우신 분들은 이게 당연히 참이실 거예요. 참고로. 맞지? 그럼 이게 또 이 얘기야. Q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야. 이게 뭔 소리예요? P랑 Q의 여집합을 같다. P가 Q의 여집합이랑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얘들아 결국에 그러니까 서로 반대쪽인 거잖아. 그치? 네. 근데 Q 지금 P가 뭐야? P가 수직선상에서 P라는 애가 어떤 애냐면 그냥 그냥 대놓고 얘가 2분의 A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네. 그러면 반대로 Q가 어떻게 돼야 돼? Q가 이렇게 범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모든 실수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Q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지금 주어진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서 걔를 뺀 모든 실수가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Q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인데 얘가 x 플러스 3의 제곱 또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돼서 딱 하나의 값 빼고는 다 나와야 된다고. 그치? 근데 문제는 그 하나의 값이 2분의 a인데 a가 양수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얘겠죠. 네. 그래서 얘가 얼마다? 딱 3이 되면 돼요. 그래서 a가 얼마? 6일 거고요. 주어진 식은 요 식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가 돼서 b가 얼마다? 또 6일 겁니다.
그래서 합을 구하면 답이 얼마? 12가 되는 문제예요.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시작. 아우 힘들어 씨. 좀 길게 시켜요 하고. 자, 10번 보시면요. 10번 보시면 두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됐다. 잘 봐. P이면 Q이다가 거짓이고요. P이면 not Q이다도 거짓이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무슨 말이냐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어야 돼. 근데 P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도 아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두 경계에 걸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 아니야? 얘가 존재할 건데 얘가 Q에만 들어가 있지 Q의 부분집합은 아니래. 그러면 여기 있는 원소가 Q에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닌 거야. 네. 근데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도 아니래. 그럼 바깥쪽에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치? 네. 안쪽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쪽에 있는 것도 아니래.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상황인 거예요? 여기 Q가 있으면 P가 이딴 식으로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막상 P를 보면 P는 어떤 애예요? B는 절대값 x 빼기 k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k를 기준으로 간격이 두 칸까지 있는 범위죠.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k-2부터 중간에 k 있고 k 플러스 2가 있어서 얘가 움직이면 이만큼 움직이는 4칸만큼 움직이는 애인 거야. 이게 k에 따라 좌우로 움직이는 애인 거죠. 맞아 아니야? q는 어때? q는 고정이죠.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는 고정돼 있다고. 어떻게?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아니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이렇게인 거잖아. 네. 중간에 쏙 들어오면 안 돼. 빠져나가. 맞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다 빠져나가지 않는 것까지 원한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생각해봐요. 요 상황일 때 먼저 생각해보자. 여기가 k-2고 여기 k 플러스 2지. 네. 그러면 처음에 k가 충분히 작을 때 돼야 하는데 바깥쪽이니까 안 되지. 네. 오다가 딱 처음에 겹쳐. 그러면 봐봐. 바깥쪽에도 있고 만나는 순간 등호 성립하니까 안쪽도 하나 있는 거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순간을 원하는 거고. 그래서 좀 가. 더 가다가 언제 멈추길 바래? 쏙 다 들어오는 경우 k-2가 마이너스 1보다 커지는 순간, 같아지는 순간은 싫다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작아야겠지. 요 직전까지요.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k값 범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이너스 3 이상 1 미만까지. 딱 1이 되면 요 안에 쏙 들어오거든. 그치 얘들아? 맞습니다. 같은 식으로 지금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싫잖아. 4칸짜리가 안에 들어왔다고. 이거는 쏙 들어오는 게 싫어. 빠져나가기 바래. 언제부터 빠져나가? 요 딱 만나는 순간 다음부터지. 네. 그러니까 k 플러스 2가 5가 되는 순간 다음부터니까 5보다는 커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가다가 여기 딱 겹칠 때까지는 아직 안쪽 바깥쪽 같이 공존하죠. 네. 그래서 k-2가 5가 될 때까지는 공존하다가 5보다 커지면 빠져나가기가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겠죠. 그래서 k값 범위가 3부터 7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요. 그림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수직선에서 k 바뀌는 거 풀 때 맨날 얘기하잖아. 그치 얘들아? 이거 요 정도는 해야 돼. 그때 뭐 학교 내신 막 어려운 문제처럼 양쪽 다 막 하나는 k고 하나는 막 2분의 k 그것도까지 괜찮아. 하나는 k고 하나는 막 k 제곱이고 막 이런 거 나와도 구간 끊어가면서 고민해야 된다. 그림적인 상황을. 맞죠 여러분?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4칸짜리가 쭉 k 따라 오른쪽으로 가는 거라서 생각하기 편해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안 걸쳐 있고 밖에 있다가 탁 걸치고 걸치고 하다가 쏙 들어오고 들어간 상태로 지내다가 딱 이제 다시 삐져나오고 걸치고 가다가 마지막에 걸치고 빠져나가서 바깥쪽에 그러니까 피가 움직이는 거죠. 그쵸? 요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되고요. 0 되고요. 4, 5, 6, 7이죠. 그치 얘들아? 그래서 여기 더하면 22
여기 더하면 마이너스 6 맞나요? 네.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얼마? 16. 16이 정답이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깔끔하게 풀릴 겁니다. 사실상 풀면은 부등식 쪽 내용이 주가 되죠. 풀이 과정은. 그 전에 기본 세팅하는 데는 명제 쪽 내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자,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분 쉬었다가 진도 나가겠습니다. 좀 자.